자, 곰브리치의 재현론 시작을 한번 해봅시다. 곰브리치의 재현론. 자, 문단 요약하기부터 먼저 봅시다. 숙제 다 해놨지? 자, 오늘 인증은 요 부분, 지금 선생님이랑 수업을 시작하는 요 부분 비문학 인증 사진 찍어서 올리시면 됩니다. 알겠죠? 자, 곰브리치의 재현론 첫 번째 문단, 시각 예술에서의 재현의 개념과 곰브리치의 입장입니다. 시각 예술에서의 재현의 개념과 곰브리치의 입장. 이 문단, 곰브리치의 재현 과정 첫 번째, 지각적 선택입니다. 곰브리치의 재현 과정 첫 번째, 지각적 선택. 그 다음에 세 번째 문단, 곰브리치의 재현 과정 두 번째, 도식화. 그 다음에 4문단, 회화적 재현에서 외적 유사성의 역할. 회화적 재현에서 외적 유사성의 역할은 우리 실제의 본질을 드러내는 도식화된 기호로서 사용을 한다라는 내용이 이제 4문단에 나타나고 있었죠. 그 다음에 5문단, 다양한 재현 방식과 해석 방식입니다. 다양한 재현 방식과 해석 방식. 마지막, 곰브리치 재현론의 의. 이렇게 5문단 요약했는 거, 너네가 요약했는, 숙제했는 곡이랑 옆에 선생님이 이제 이 요약했는 거 비교하는 거 늘 그랬듯이 빨간 펜으로 체크해갖고 적혀져 있어야겠지. 그러면 이 부분 딱 사진 찍어서 비문학 인증하시면 됩니다. 알겠죠? 자, 그럼 본문으로 돌아가서 곰브리치의 재현론에 대해서 본문 보도록 합시다. 시각예술에서 재현은 외적인 대상을 모방하는 것으로 이해되어 왔다. 자, 시각예술에서 재현이라는 것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어. 재현이 뭐래? 외적인 대상을 모방하는 것으로 이해되어 왔다라고 이야기를 하네요. 따라서 재현된 이미지를 실제로 반영하는 것으로 생각하는 것은 오랜 관습이다. 여태까지는 계속 이제 재현된 이미지는 실제를 이제 그대로 옮겨놓은 것이다, 모방한 것이다 라고 이해되어 왔다라는 거예요. 자, 근데 그런데 라는 연결어 딱 나왔네. 자, 그런데 누구? 곰브리치는,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사상사에 이제 사상사가 등장을 하면 중요하다고 선생님이 얘기를 했었죠. 자, 그런데 여태까지는 그렇게 생각해 왔는데 곰브리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가 봅니다. 한번 볼게요. 곰브리치는 매체의 특성이나 심리적 요인 등으로 인해서 대상을 모방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다고 생각하며 재현이 자연 그대로를 모사하는 것이 아니라 대상을 변형하여서 새롭게 만들어내는 것이라고 보았다 했어요. 자, 그러면 곰브리치는 이제 여태까지는 시각예술에서 재현이 모방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곰브리치의 입장은 이거라는 거잖아. 재현이 자연 그대로를 모사하는 것이 아니라 대상을 변형하여서 새롭게 만들어내는 것이다. 이게 곰브리치의 입장이 되겠죠. 곰브리치에 따르면 회화적 재현은 지각적 선택과 도식화의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자, 얘들아, 지각적 선택과 도식화의 과정에 따라서 이루어진다라고 했어. 자, 이게 회화적 재현의 과정이 되는 겁니다. 자, 풍경을 보는 동안 화가의 눈에는 연속적으로 존재하는 수많은 이미지들의 복합적인 패턴이 비친다. 하지만 화가는 이 요소들을 있는 그대로 전부 옮기는 대신에 마음속에서 조직하고 재조합하게 된다. 자, 우리 화가의 눈에는
풍경을 보는 화가의 눈에는 연속적인 이미지들이 보이지만 화가는 이 요소들을 어떻게 있는 그대로 옮기는 것이 아니라 마음속에서 조직하고 재조합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이러한 지각적 선택이다. 이게 바로 지각적 선택이라는 거야. 자, 이러한 지각적 선택 때문에 회화적 재현에서는 단순화나 강조, 변형, 수정이 필수적이고 이는 곧 도식화의 과정으로 연결된다. 자, 이게 바로 지각적 선택이고 이게 바로 이제 도식화의 과정으로 연결이 된다라고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언어는 자의적이고 관습적인 성격을 가지는 상징 기호로 시각적 이미지는 자연에서 베껴온 자연 기호로 대비한다. 그러니까 언어는 상징 기호고 시각적 이미지는 자연 기호다 라고 이야기해주고 있네. 자, 말을 가리키는 언어는 나라마다 다르지만 그 시각적 이미지는 대체로 비슷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곰브리치는 그러나 나왔으니까 체크해놓고 곰브리치는 시각적 이미지가 자연 기호가 아니고 상징 기호처럼 사용된다라고 보았다. 자, 우리 앞에서도 그랬지만 곰브리치가 여태까지 있어 온 이 오랜 이제 관습이나 일반적인 그런 관념, 개념 같은 거를 이제 다르게 생각을 하는 게 계속 나타나고 있죠. 자, 곰브리치는 이제 시각적 이미지가 자연 기호가 아니라 상징 기호다. 언어처럼 상징 기호처럼 사용된다라고 보았다는 거예요. 자, 어떤 이미지를 표현할 때 화가가 되게 관습적인 선이나 형태를 그리는 것에서 알 수 있듯이 지각적 선택을 통해서 재현되는 이미지는 대상을 모사한 것이라기보다는 화가가 갖추고 있는 도식적 체계를 거친 하나의 표본인 경우가 많다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도식화에 대한 내용이 되겠네. 그러니까 이 곰브리치가 생각했을 때 시각 이미지는 자연 기호가 아니고 상징 기호고 화가가 가지고 있는 자의적인 성격이 드러난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지각적 선택하고 그거를 통해서 이제 도식화 시켰다 라는 이야기가 되는 거겠지. 이러한 과정을 거친 재현 이미지는 이러한 과정이 어떤 과정? 지각적 선택과 도식화의 과정이겠지. 요거를 거친 재현 이미지는 실제에 대한 환영을 만들어낸다. 자, 곰브리치는 이 환영이 단순히 실제와 비슷한 겉모습을 만드는 게 아니라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방식으로 실제를 새롭게 볼 수 있게 만들고 심지어는 실제를 만들어내기까지 한다라고 보았다. 그리고 이러한 환영적 이미지에서 외적 유사성이 실제를 암시하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언급하였다. 이때 유사성, 위에 말했는 외적 유사성은 모사에 의한 유사성이 아니고 창조적인 유사성을 말한다. 왜? 아까도 얘기했듯이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방식으로 실제를 새롭게 볼 수 있게 만들고 실제를 만들어내기까지 한다라고 이야기했으니까 이거를 통해서 실제를 본다는 거는 창조적 유사성을 통해서 실제를 본다라는 이야기가 되겠지. 자, 실제의 이미지를 재조합하여 완성된 재현 이미지는 실제와 꼭 닮았다기보다는 실제의 본질을 드러내는 도식화된 기호처럼 나타낸다라는 것이다. 자, 그러니까 곰브리치가 계속 주장하던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거잖아. 그지? 완성된 재현 이미지는 실제와 꼭 닮았다기보다는 실제의 본질을 드러내는 도식화된 기호처럼 나타낸다라는 것이다. 계속 보자. 곰브리치는 역사적인 고찰을 통해 재현 방식의 상대성을 인정했다. 자, 재현 방식의 상대성이라는 거는 이제 재현하는 방법이 다양하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할 수 있겠죠. 자, 평면에 3차원적인 환영을 만들어내요. 르네상스 이후 크게 발달했던 원근법도 여러 재현 방식 중에 하나에 불과하고요. 자연을 충실히 모방하려는 것조차도 일정한 양식이 있어서 실제 이미지에서 벗어나는 변형이나 일탈을 표현하게 된다. 이렇게 재현 방식이 다양한 만큼, 그러니까 상대성을 지니는 만큼 재현 방식을 해석하는 시각 또한 다양할 수밖에 없다. 자, 재현 방식을 해석하는 시각에 대해서 또 얘기를 하고 있네. 자, 보자. 르네상스 이후 19세기까지 서양 회화의 이미지가 실제를 암시하는 환영을 불러일으켰다면 현대 미술의 이미지는 보는 사람의 마음속에서 창조해내는 인상이나 작가의 생각을 드러내는 쪽으로 나아간다. 자, 얘들아, 이 부분 보면요. 자, 르네상스 이후에 19세기까지 시기가 나오고 있죠. 19세기까지 서양 회화의 이미지가 실제를 암시하는 환영을 불러일으켰다면, 그러니까 사실적인 것을 추구했다면
현대미술의 이미지는 보는 사람들의 마음속에서 창조해내는 인상이나 작가의 생각을 드러내는 쪽으로 나아간다라는 거, 추상적인 방향으로 나아간다라는 이야기가 되겠죠. 자, 지금 르네상스 이후부터 19세기까지의 미술에 대한 재현의 방식과 그 다음에 현대미술의 재현의 방식에 대해서 지금 비교하고 있네. 자, 이러한 방식은 창의성을 자극하며 3차원적인 환영을 방해하기 때문에 실제의 모방이라는 전통적인 의미의 재현을 파괴하게 된다. 현대의 추상화가들은 더 나아가 재현 불가능한 것, 무한이라는 개념을 표현하기 위한 나름의 독창적인 방법을 사용하기도 한다. 지금 재현 방식의 상대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네요. 자, 이러한 곰브리치의 재현론은 전통적인 재현론에 대한 비판적 분석을 시도하면서도 재현을 성립시키는 여러 가지 요인들을 고려하여 재현론을 유연하게 확장하고 보완하였다는 점에서 여러 연구자들의 주목을 받았다. 곰브리치 재현론의 의의까지 나타나고 있는 지문이었습니다. 자, 그럼 문제로 한번 올라가 봅시다. 자, 1번 윗글을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이네. 자, 1번 보자. 전통적인 관점에서 재현은 대상을 모사하는 것을 의미한다. 맞죠, 얘들아? 전통적인 관습은 실제를 반영하는 것으로 생각한다. 모방하는 것으로 이해되어 왔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그죠? 자, 그럼 맞네. 그 다음에 2번 자연기호는 자연을 본뜬 것이므로 임의적인 성격을 갖는다. 자, 얘들아, 임의적이라는 거는 좀 이렇게 기준이 없고 그냥 원칙 없이 하고 싶은 대로 하는 뭐 그런 거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임의적이라는 거는. 근데 그러면은 임의적인 성격을 지닌 거는 뭐라 그랬어? 여기 보자. 언어는 자의적이고 관습적인 성격을 가지는 상징기호로 라고 이야기를 했죠. 이 부분에. 그리고 시각적 이미지는 자연기호로 대비한다 했어. 그러면은 지금 임의적인 성격을 가진 거, 자의적인 거랑 임의적인 거랑 비슷한 말입니다. 그러면은 이거는 자연기호가 아니고 언어에 대한 설명이다 라는 거네. 맞죠? 2번이 틀렸네. 정답 2번이 됩니다. 자, 3번. 원근법은 평면에 입체적인 환영을 불러일으키는 재현 방식이다. 자, 우리 밑에서 바로 위에 문단에 여기 보면은 평면에 3차원적인 환영을 만들어내는 원근법도 라고 했잖아. 맞죠? 평면에 3차원적인 환영이라는 게 입체적인 환영을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 3번도 맞네. 그 다음에 4번. 현대미술은 실제와 같은 환영을 만들어내는 것에서 벗어나는 경향을 보인다. 자, 요것도 아까와 같은 문단에 있어요. 밑에 보면은 자, 르네상스 이후에 19세기까지는 서양 회화의 이미지가 실제를 암시하는 환영을 불러일으켰다면 현대미술에서는 반대로 이제 작가의 생각을 드러내는 쪽이다 라고 했잖아. 그러면은 현대미술은 실제와 같은 환영을 만들어내는 것에서 벗어나는 경향을 보인다. 맞네. 그 다음에 5번. 곰브리치의 재현론은 전통적인 재현론을 확장하고 보완하였다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자, 우리 요 맨 마지막 줄 보면은 재현론을 유연하게 확장하고 보완하였다는 점에서 주목을 받았다 했으니까 5번도 맞는 말이 되겠네요. 자, 다음 2번 보자. 곰브리치의 재현론을 바탕으로 보기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이다. 자, 보기 보자. 다음은 알브레히트 듀러가 그린 어머니의 초상이라는 작품이다. 배경 묘사를 생략하고 인물의 인상적인 모습에 집중했는데 선의 가장자리가 부드러운 목탄의 특성을 살려. 자, 우리 목탄은 분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분필 같은 걸로 그렸다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자, 특성을 살려 스케치로 표현하였다. 푹 파인 볼과 튀어나온 광대뼈, 움푹 들어간 눈, 주름이 가득한 이마와 목, 꽉 담은 입에서 삶의 역경을 이겨온 인물의 강인한 의지를 엿볼 수 있다. 자, 그러면은 이거는 어떤 거예요, 얘들아? 자의적이고 좀 관습적인 그게 아니고 실제를 그대로 묘사한 것보다는 좀 실제의 본질을 좀 이렇게 드러내고자 한 그림인 것 같다라는 거 우리 보기를 통해서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럼 1번 보자. 매체인 목탄의 특성상 어머니의 모습을 세밀하게 표현하는 데는 어려움이 있었겠군. 그건 그렇겠죠, 얘들아. 너네 분필로 그리는 거랑 펜으로 그리는 거랑 어느 게 더 세세하겠노? 분필로 그리는 게 덜 세세할 수밖에 없겠지. 자, 그 다음에 배경 없이 어머니의 인상적인 모습만 표현한 것은 지각적 선택을 통해서 단순하나 강조가 이루어진 결과라고 할 수 있겠군. 맞는 말이네.
3번 고생에 찌든 이미지를 표현하기 위해 간습적으로 주름을 강조했다면 이것은 도식화를 거친 하나의 표본이라고 할 수 있겠군. 이것도 맞는 말이겠네요. 자, 4번 작품에서 구현된 어머니에 대한 환영은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방식으로 어머니를 새롭게 바라보게 만들어준다고 할 수 있겠군. 본질적인 부분을 보게 해준다라는 거잖아. 맞죠? 그 다음에 마지막 5번. 실제 어머니의 이미지를 재조합하여 완성한 재현 이미지이므로 어머니의 실제 모습에 대한 창조적 유사성은 부족하다고 할 수 있겠군. 아니겠죠 얘들아. 창조적 유사성이 넘치는 거겠지 얘들아. 지금 우리 아까 요 앞 본문으로 다시 보면요. 지각적 선택과 도식화의 과정을 거친 재현의 이미지는 실제에 대한 환영을 만들어내는데 이거는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방식으로 실제를 새롭게 볼 수 있게 만들고 심지어는 실제를 만들어내기까지 하고 이때 유사성은 창조적 유사성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잖아. 그러면 창조적 유사성이 부족하다는 말은 틀린 말이겠다. 맞죠? 그러면 정답 5번이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봅시다. 보기에 나타난 플라톤의 입장에서 윗글의 곰브리치의 생각을 평가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자 그러면은 우리 지문에 나타나 있는 이 곰브리치의 생각과 요 보기에 나타나는 플라톤의 생각이 뭐 다르거나 비슷하거나 그런 내용들이 나타나게 되겠죠. 보기 한번 볼게요. 플라톤의 이데아론에 의하면 진정한 모방이란 눈에 보이는 무가치한 사물의 모방이 아니라 실제 그 자체라고 여겨지는 이데아를 모방하는 것이다. 플라톤은 국가 10권에서 침대의 이데아를 모방하여 현실의 침대를 만드는 목수와 이 목수가 만든 침대를 모방하여 그림을 그리는 화가에 대한 언급을 통해서 예술은 참된 현실인 이데아의 세계로부터 2단계나 떨어진 미메시스이기 때문에 진리를 인식하는데 적합한 수단이 아니고 예술 가운데 회화가 진리 인식에 가장 기여하지 못한다라고 보았어. 자, 플라톤의 이데아론이라는 게 실제가 존재를 해. 이데아라는 공간이 존재를 하고요. 그리고 지금 우리 눈에 보이는 것들은 이 이데아를 모방하여서 만든 현실이래. 그리고 그 현실을 다시 한 번 더 이렇게 베껴서 그리는 이 그림이라는 거는, 맞죠? 그림이라는 거는 지금 실제에서 2단계나 떨어져 있기 때문에 굉장히 하찮은 거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네요. 자, 그러면 문제 봅시다. 1번 보자. 회화는 이데아와 유사성을 가져야 하므로 화가는 실제를 정확하게 관찰해야 한다. 자, 지금 플라톤이 뭐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플라톤이 예술은 참된 현실인 이데아의 세계로부터 2단계나 떨어진 모방이기 때문에 진리를 인식하는 데 적합한 수단이 아니라고 했어. 그렇다라는 거는 야는 지금 이 회화가 이데아의 유사성을 가져야 되므로 실제를 정확히 관찰해야 된다? 아니야. 플라톤의 입장에서 곰브리치의 생각을 평가해야 되니까. 자, 그 다음에 2번. 회화는 현실 세계의 모방이므로 실제를 암시하는 역할로 하는 것을 보아야 한다? 이것도 아니겠지 얘들아. 실제 따로 존재한데 그 현실에서 지금 그림이 2단계나 떨어져 있는데 이렇게 생각을 하겠나? 아니겠지. 그 다음에 3번. 회화는 가시적인 세계를 모방한 것이므로 회화를 통해서 실제를 인식하는 것은 어렵다. 바로 이 말이 야가 했던 말과 똑같은 말이 되겠네요. 플라톤의 생각과 같은 말이 되는 겁니다. 정답 3번이 되겠네. 그 다음에 4번. 회화는 2단계 떨어진 실제를 정확히 모방해야 하므로 재현 방식이 상대적인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자, 지금 플라톤은 회화가 진리 인생에 가장 기여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정확하게 모방을 할 수가 있겠어? 일단 말 자체가 틀렸죠. 그 다음에 5번. 회화는 모방한 것을 다시 모방한 것이므로 이거는 맞네. 자, 시각적 이미지는 실제를 베껴온 자연기호로 봐야 된다? 얘들아, 실제를 베껴온 게 아니고 현실을 베껴온 거겠지. 모방한 것을 또 모방했는 거잖아. 맞죠? 시각적 이미지는 실제를 베껴온 게 아니고 우리가 눈에 보이는 거는 실제가 아닌 그 실제를 한번 모방한 현실을 베껴온 거다 라기 때문에 5번도 틀렸습니다. 정답 3번이 되는 겁니다. 자, 우리 숙제 여기까지였죠. 강의 다 들었으면은 아까 선생님이 인증하라고 했는 거 인증 딱 해가지고 이제 인증 게시판에 댓글 다시면 됩니다. 알겠죠? 수고했습니다.